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영상 속도는 1.5배로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이번에도 어떠한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게 되면 이번에 현금 지원에 대한 언급으로 인해서 상당히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성을 좀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통화 완화 정책 스탠스를 유지한다라고 이야기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앨런 재무장관은 고용시장 회복을 위해서 중소기업에게 일정 지원을 좀 해줄 필요성이 있다. 라는 언급이 나왔는데요. 이걸 코인적 관점으로 해석을 해본다고 하면 코인 회사들한테도 지원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상당한 의미가 되겠고요. 그리고 BOE는 현재 0.1%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이 나왔다고 합니다. 국내 소식으로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주택 공급의 물량을 늘리는 집값 안정화 정책을 내놨는데요.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예, 그냥 이게 현실성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달러 인덱스는 전일 대비 상승한 기록의 5거래일 정도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금의 가격은 대략 약간 약보합으로 좀 마무리가 됐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으로 뭐 박호두 씨 아마 대부분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 호두 씨가 이제 2월 1일 기준으로 조금 더 일찍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야 했는데 2월 1일 기준으로 XRP를 5천만 원을 태웠다고 합니다. 근데 선물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롱과 숏 배팅을 이제 이렇게 교차를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끝나가는 시점 때 가격대를 보게 되면은 되게 아름다운 가격대에 끝나는 그걸 좀 볼 수가 있어요. 무려 어느 가격대에서 멈췄냐? 뭐 15원, 17원대에서 다 날리고 이거밖에 남지 않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딱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선물은 말 그대로 그냥 잘 몰랐을 때 하는 게 아니고 천천히 공부하면서 조금씩 금액을 늘려가면서 배워야지 그나마 본인이 조금 덜 읽고 더 많은 부분을 배워갈 수가 있는데 이게 너무 많은 학원비를 지출을 한다라고 해놓고 배우게 되면 상실감이 커지고 약간의 거부감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학원비를 낸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적절하게 이 패턴의 흐름을 읽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장기전으로 선물을 조금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지 하루아침에 일확천금을 좀 하고 풀 배팅을 때린다. 그러면 인생 날아가는 거예요. 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리플 이야기를 했으니 리플 이야기를 연속적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사 리플렛의 SOC2 인증을 획득을 했다. 보안 및 프라이버시를 인증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좀 눈에 들어왔고요. 그 다음으로 리플렛스가 미국 SEC의 소송 관련 정보 공개를 요청, 이더가 증권이 아닌 이유를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XRP는 이렇고 이더는 왜 이렇게 볼 수가 있냐 라는 부분으로 언급이 또 한 번 나왔다라는 것이죠.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더가 상당히 불리한 요건이 나올 수도 있고 오히려 XRP와 이더와에 대한 부분이 또 갈리게 되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이더를 또 믿고 계신 분들한테는 또 XRP 쪽이 좀 믿겠죠. 또 XRP 쪽은 오히려 이더를 해놓고 약간 더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볼 수도 있고요. 서로 간에 대한 입장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간에 대한 이득의 중심으로 맞춰가지고 갈등이 생기면 안 돼요. 왜냐면, 내가 이런 상황이 있다라고 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해야지 우리들끼리 이 시장이 아직도 성장하려면, 아직
멀었기 때문에 우리들끼리 이 시장에 있어서 믿음은 계속 유지를 한 채 서로 간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그때 결과값을 좀 보고 나서 좀 판단을 해도 늦지는 않고 서로 간에 싸워봐야 우리한테 얻을 수 있는 부분은 화력만 떨어질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가 보다에서 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어차피 우리들끼리 싸워봐야 우리가 그것에 따른 판결에 대한 지분권이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편으로는 과거에 이더와 XRP에는 두 명이 연말에 어디 미드업에 참가를 했는데 되게 웃긴 게 서로 그런 인터뷰에서 약간의 서로 간에 대한 경계적인 부분이 조금은 생겼어요. 그러니까 작년이었나? 재작년 때 그런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서로 간에 대한 좀 존중을 해줬었어야 했는데 서로 너희 쪽에 있는 코인은 무언가에 대한 문제점이 좀 있다. 서로 깠죠.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좀 안타깝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리플 쪽도 빠르게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 제드는 꾸준하게 이렇게 이런 심란한 상황에서도 나는 내 갈 길 간다 라고 해서 꾸준히 판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으로 내용을 또 보게 되면요. 네, 내용을 보게 되면 정부가 발간한 디파이 연구 보고서를 살펴보니 과기통과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블록체인 기반의 금융 서비스 디파이 관한 234페이지에 달하는 상세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을 했으며 보고서의 큰 줄기는 디파이가 차세대 핀테크로 금융 서비스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거를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코리니 분들이 많이 이번에 구독자 분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이죠. 이게 왜 가능성이 있는 시장이냐면요. 한국을 예시로 설명을 할게요. 한국에 메이저 은행이 총 6군데인가 5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걔네들이 주장했던 금리와 이자 부분에 있어서 이자 놀이를 할 수 있는 게 제한됐어요. 대한민국 안에서만 이 이자 안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고 골라야 됐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럴 필요성이 없죠, 이제는. 왜냐? 글로벌 싸움으로 이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저기가 이자가 높게 주면은 더 편리하고 더 복잡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는 형태로 내가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이 더 용이한 게 디파이 시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디파이 시장이 조금 더 투명해지고 조금 더 시간이 좀 더 지나서 안착화가 되고 규제화가 좀 되고 관리가 좀 된다라고 하면 그제서야 아주 많이 쓰임새가 많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내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한국 쪽에 있는 이런 연구원 애들이 발간하는 보고서가 진짜 대충대충 써서 나오는 건 아닙니다. 네, 다 이유 있게 분석을 해놓고 나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좀 더 풀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빗썸에 최초 상장한 콜라 토큰이 부실 상장에 대한 논란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을 두지 마세요. 네, 아직도 우리한테 괜찮은 코인들이 더 올랐던 게 꽤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크로아티아 주소 티폰이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를 했는데 여기에 비트코인이 들어가고 이더가 들어가고 스텔라, XRP, 이오스가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그레스케일 창업자가 BTC 골드만삭스보다 더 오래 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사를 인용을 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블룸버그에 따르면 골드만삭스 소비자 투자관리 부분의 투자 전략 그룹의 헤드 샤민 모사바르 라흐마니가 이름 참 어렵죠. 비트코인 가격의 급격한 변동이 비트코인의 진정한 단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다고 말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로빈후드가 암호화폐 즉시 구매 서비스를 개시를 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구매를 위해 해당 유료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최대 $1,000까지 즉시 액세스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주식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그거에 따른 부분으로 서비스를 좀 대체해서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더 기반의 BTC 연동 토큰 발행량이 16.56만 개라고 합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 상에서 토큰화된 비트코인 발행량이 요 정도가 된다라고 해요. BTC 발행량도 대략 요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 진짜 중요하고 메모를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래핑 코인 쪽이 괜찮다라는 이야기가 이런 거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 네트워크 안에서 BTC를 끌어다 해서 그 안에서 놀게끔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순수 알트코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비트 반 알트 반 짬뽕이 돼서 놀기 때문에 그렇게 가치 훼손이 과거 때보다는 좀 덜할 것이다 라는 심리적 마지노선이 좀 들어가져 있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 연관이 되어져 있는 코인에 좀 집중도 해보자,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뭐 최근에 보면은 카이버 네트워크도 좀 많이 올라가기도 하고 괜찮기도 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CEO가 요새 좀 장난 아니게 화력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앨런 머스크 다음으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CEO가 요새 좀 미쳤어요. 그냥 막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100조 달러까지 상승 가능하다. 뭐 요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는 기업이 인플레이션부터 구할 것이라고 믿고 기업이 비트코인을 통해 혁신적이고 우수한 통화 네트워크를 접근할 수 있다. 시가총액이 100조 달러에 오를 것으로 예측을 한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기 때문에 주주들도 좀 그런 거에 대해서 내 목표가를 얘기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예. 나는 한 요 정도 시총까지 돼야 좀 팔겠다. 아니면 그 근거치가 돼야 그제서야 좀 움직이겠다. 뭐 요런 부분으로도 볼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주총의 반응은 어떨지 이것도 좀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1월에 스테이블 코인의 온체인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뭐 되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겠고요. 코인베이스의 뉴욕 이용자 대상으로 이번에 디파이 우마를 거래 지원을 하겠다라고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디파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더의 영향도 같이 직간접적으로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리고 NFT의 디타아트가 302더에 판매가 됐다라고 합니다. 요새 NFT에 대한 추이비도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더의 관계도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다. 그리고 이더의 양방향 브릿지 옴홀을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라카스 진 시몬스가 나는 비트코인의 백만장자이다 라고 했어요. 이 말의 의미는 이렇게 찐 팬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찐 팬들이,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팬들 말고, 그러니까 가수를 좋아하면 가수의 진정한 팬들 있잖아요. 중간에 이렇게 겉보고 이때 좀 인기가 있으니까 그때만 팬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찐팬. 예.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늘고 있다. 그건 아무래도 이제 시장도 좋은 것도 있지만 대부분 유명인들 그리고 그만큼 SNS에서 약간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인물들이 요새 많이 떠들어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위터 CEO도 또 이 화력이 꺼지기 전에 또 한번 화력을 더 덧붙였죠. 네, 비트코인 실행 중이다. 트위터에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앞으로 트위터가 또 무언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적 심리를 또 볼 수가 있는 대목이었고요.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 그 다음으로 내용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게 되면 암호화폐 P2P 결제업체 메탈페이가 국법은행 설립 허가를 신청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보게 되면은 메탈페이가 해놨던 컨셉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컨셉안을 어떻게 해놨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현금 예금도 가능한 보험이 있는 예금 계좌와 트랜잭션 완전 지원과 신탁 서비스와 기존형 금융과 디파이의 연결적 구도를 만들어 두겠다.
이 말의 의미가 중요한 겁니다. 이 컨셉안이 앞으로에 대한 비슷한 컨셉 안으로 만들어질 만한 게 여러 가지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컨셉 안으로 만약에 허가가 나오게 되면 이쪽 컨셉 기반으로 연결될 수 있는 코인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클이 지지율이 못 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클 세력 매집 중이라고 써놨던 내용이 있죠. 이 내용을 좀 읽어보면 이미 그레이스케일이 10% 물량 보유를 했고, 그리고 간단하게 요약본이 진짜 깔끔해서 요거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보면 다이가 이클과 이더의 체인 세이프 시스템으로 디파이 부분과 연계가 된다. 그래서 요거 엮이고 요새 다이가 요새 좀 잘 나가죠. 그래서 요거가 엮이다 보니까 당연히 그만큼 괜찮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요것도 제가 트위터를 2, 3일 전에 좀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이가 이더 브릿지 형태로 디파이 부분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조만간에 요새 디파이가 많이 회복을 해 주었어요. 보게 되면은 앞으로 이클도 이제 천천히 올라가는 거 아니겠냐 라는 추이를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네. 근데 그러니까 댓글의 대중성을 또 보게 되면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 안 올라갔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안 올라간 것도 가능성이 있는 것은 좀 기다려 볼 필요성이 있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정말 가능성이 없는 건 또 적절한 시기에 손절을 하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한테 주어진 시즌이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불장은 매년마다 계속 불장이 나오는 거 아니죠. 예. 그거는 일정의 주기 법칙에 맞춰가지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어, 원인으로 인해서 이런 시장이 좋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사적 이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시점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타이밍에 맞게끔에 대한 코인을 몇 개, 가능성 있는 코인을 몇 개 추려가지고 들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전략화해서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게끔 모델링을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냥 가만히 냅두고 가만히 하는 것도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 코인이 진짜 저기 거의 끝물에 호재가 터져지는 코인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수익성이 별로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 또한 뭐 정답은 없겠지만 진득하게 기다려서 나는 좀 왔다 갔다 잘 못하니 그냥 기다리는 타입이 맞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적절한 시기에 뭐 시즌마다 끊어가지고 하는 방법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본인들에 대한 스타일에 맞춰가지고 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찰스가 2월 4일날 인터뷰를 했던 내용이 있는데, 이건 너무 길다 보니까 따로 주말에 빼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암호화폐 거래가 인기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결론은 정치적 불확실성과 소액결제 시스템에 대한 친숙함, 그리고 경제적 문제에 대한 조합이 좀 맞물려져 있다. 그리고 그만큼 한국인들의 가장 큰 리스크이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단점이 될 수 있는 성격이 급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선물에 대한 접근성이 좀 높고, 약간의 코인이 좀 등락폭이 또 나오고 나오는 부분도 좀 크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많이 예, 관심을 좀 많이 두는 것 같습니다. 빨리 부자가 되자. 근데 세상에 빨리 부자가 되는 욕심이 클수록 저는 그래요. 등가 교환이라고 해서 무언가를 내줘야 되는데, 내 극도에 대한 스트레스에 대한 거를 받아서 돈을 쟁취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내가 그만큼 무언가를 노력을 해야 아웃풋이 딱 들어오는데, 그냥 바라기만 하면은 나오는 게 없어요. 예, 그런 걸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제가 느끼기에는. 네, 그런 측면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2020년도 명목 GDP 순위가 나왔는데요. 중국이 미국을 추월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거는 아무래도 이제 질병 사태에서 후자로 방어를 좀 잘했다라는 거 때문에 오히려 방어를 잘 못했던 나라들이 좀 많이 후퇴가 되면서 이제 중국이
증가폭이 나온 게 아니라 방어를 잘해서 이제 바뀐 거지. 이게 결코 뭐 이렇게 증가폭이 좋아서 증가를 해서 뭐 이렇게 좋아진 건 아니다라는 점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마이애미 시장이 비트코인 친화 도시로 만든다. 급여, 지급, 납세까지도 허용하겠다. 그러니까 특화 도시로 만든다는 거죠. 수아레즈 축구 선수 이름인데 암호화폐에 대한 대중 인식과 활용 의지는 점차 개선되고 있다. 그래서 암호화폐 업계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에게 비트코인으로 지급하고 공과금 세금도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좋죠. 규제안도 빨리 만들어지고 이것으로 인한 세금을 내기 위한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검토가 될 것이기 때문에 기존 대비보다는 더 빠른 속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정책적인 속도도. 그래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중국의 도시 수조우에서 최신 디지털 위안 테스트에서 약 500만 달러를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말로는 뭐 진짜 이 안 좋은 시점에서 기부를 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조만간에 춘절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생생내기도 있었고, 그리고 하나 더 뽑는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이거를 어떻게 뿌렸겠습니까? 당연히 CBDC 용으로 뿌렸겠죠. 그러니 그걸로 좀 더 테스트를 더 많이 보겠다는 겁니다. 그 두 가지 의미로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준비를 해보았고요. 항상 여러분들한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예스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